경기 분당갑 여기 출마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잠룡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 이제 분당갑 탈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탈환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갑은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험지 중에 험지거든요. 김병원 의원이 한 번 이긴 적 있죠. 그런가요? 그럼요. 그렇군요. 2016년 총선 16년에 네,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탈환 맞네요, 그러면. 자, 그런데 저 총장님 네. 원래 강원도지사 지내줬잖아요. 네. 연고도 강원도시고 그리고 한때 종로 출마설이 있었습니다. 종로는 우리나라 정치 1번지. 이광재라는 정치인이 출마하기엔 딱 좋은 상징성 있는 자리. 근데 거길 다 버리고 뜬금없는 분당 갑행. 왜 그러신 거죠?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네. 거절했어요. 그리고 분당을 선택했어요. 정말요? 네. 당에서 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네. 선택을 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현재 국가는 지탱 국가이고 네. 인데 국민의 삶의 질은 36이거든요. 네. 근데 이 G10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네. 강력한 경제 성장 없이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판교라는 곳을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결국 예. 강력한 경제 성장의 메카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국민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OECD 중에 36이거든요. 예. 집 문제, 교육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받잖아요. 예. 여기서 분당에 신도시가 있는데 아하. 여기서 새로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문명 도시를 만들어서 예.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세계 수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예. 정치인은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감한 시대적 과제에 도전하는 거죠. 그 말씀은 분당갑이라는 신도시에 판교 테크노밸리도 있으니 그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미래의 청장 잠재력 먹거리 이런 것들이 다 농축돼 있는 것이 분당갑이다. 거기서 그렇죠. 승부 보겠다. 네. 그런 우리 말씀이시구나. 예. 판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예. 중화공업 시대를 포항, 울산, 창원, 여수 화학단지를 통해 만들었잖아요.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를 통해서 IT 혁명 시대를 열었거든요. 예. 이제 저는 아하. 이 판교 분당에서 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예. 기틀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총장님 네. 분당갑으로 가시는 것보다 저는 더 궁금한 게 종로는 왜 포기하셨어요? 종로는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의리요?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그렇죠. 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예. 제가 봉화마을에서 한 몇 개월 동안 먹고 잤어요. 예. 그래서 그 묘역을 만들어 드리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박석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때 매일 권 여사님을 만났거든요. 가족을 보고. 예. 그때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었죠. 노 대통령의 가족은 제가 반드시 모시겠다. 근데 예. 그 노 대통령 사위분이 종로에 출마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예. 그건 제가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다. 사실 정세균 총리하고 종로 준비는 오래 했거든요. 예,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근데 생각했죠. 총장님 뭐 좋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면 결국 일종의 지역구 세습을 내가 도왔다라고 안 좋게 표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런 아니고 부분은요? 그 곽상원 변호사가 또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한 1년 반 노력을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를 또 많이 종로가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시고 예.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잘 헤쳐나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에서 다른 곳을 제안을 했다. 어떤 곳인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혹시 동작을입니까? 그런 설도 한데 있었는데. 뭐 여러 군데 제안 동작을도 있었어요. 근데 예.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있었고. 근데 예. 제가 굳이 이 어려운 지역을 선택한 거는 우리 하늘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중도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분당이에요. 예. 저는 이곳에서 예. 현 정부가 국민이 못한다라는 게 60%가 못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현 정부에 예. 대해서 예. 한 58%. 뭐그 여론조사는 저희가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중도가 많은 곳에서 예. 제발 좀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분당이 용산을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 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이 중도층이 많은 곳에서 예. 통합으로 가는 나라, 허리가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 기폭제를 만들자 이런 뜻이 있었죠. 자, 그런데요, 총장님, 이 저 분당갑이란 곳이
우리 밭이라고 하잖아요. 네. 밭도 민주당한테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험지죠. 예. 상대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여권의 잠룡 중에 잠룡이에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안철 선배는 잘 알죠. 예. 예, 근데 이 밭도 뭐냐면 그 호미질로 하면은 어렵지만 트랙터 가면은 밭이 금방 갈리잖아요. 저는 국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저는 실용주의자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실리콘밸리로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신도시를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과연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정치는 누가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가 안철수 선배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요. 안철수 의원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원래 그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와라. 나는 명철 대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분당갑에 상대로 매치업되는 거는 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아마 명철 대전보다는 광철 대전이 더 어려울 걸요. 왜냐하면 빛이 철을 녹이죠. 그리고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다양한 저는 사람 부자잖아요. 저희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누구가 다투지 않고 그러나 시대를 끌고 가는 에너지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 미리 보는 대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 안철수 의원이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나 각 당의 또 잠룡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당갑 선거구 총선 관심이 좀 쏠리는데. 그래서 저는 안철수 선배한테 빨리 뭐냐면 그 과거 선거운동 방식하지 말고 정책 토론을 하자. 아 그래요? 누가 어떻게 괜히 뭐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구석구석 다니는 건 열심히 하더라도 유권자 서비스를 하자. 누가 이 판교를 실리콘밸리로 만들 수 있느냐. 누가 이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드냐. 누가 신도시를 이 분담금을 적게 하고 빨리 만들 수 있느냐. 누가 교육을 살리느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해서 분당 주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분당갑에 출마하는 또 한 후보 얘기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 류호정 전 의원이 분당갑 출마 선언하면서 이광재, 안철수 두 사람은 다 피크가 지난 정치인이다. 한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 류호정 그 의원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한계가 뚜렷하십니까? 아니, 저는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그 많이 배울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호정 의원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현 정부에 대한 냉엄한 평가는 같이 하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시는 건데 수도권 분위기는 어떻다고 느끼고 계세요? 분당갑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에게. 결국 이제 민심은 첨심인데요. 이 민심이라는 거는 사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거의 사르는 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겸손해야 되고 단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희 분당갑에서 모범을 보였죠. 이번에 세 분의 후보자와 같이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원팀을 강조했죠. 저는 원팀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분당 주민들이 보기 좋다. 이광재가 정치력이 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도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분당갑은 그렇게 했어요. 경쟁자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원팀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분당 주민들은 역시 이광재는 정치력이 있네 칭찬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어때요? 그 논리대로 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력 없는 건데. 지금 결국 공천이라는 것이 또 일부는 탈락하고 일부는 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제가 분당을 선택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진들이 조금 어려운 곳으로 나가줘야 좋은 지역에서 비껴줘야 신진들이 들어오잖아요. 좀 그런 모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몇몇 좀 좋은 지역에는 젊은 인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하고 일부 중진들은 좀 어려운 지역에 나가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중성동갑에 공천을 받지 못했던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또 인천 부평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 그리고 공천이 받을지 말지 지금 또 관심이 쏠리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이 빗샷들이 좋은 지역구 나와서 이광재 전 총장처럼 좀 험지로 가서 젊은 새로운 피들의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경선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잖아요. 예. 경선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어려운 지역에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노선은 예. 저는 당을 탈당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우리 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부산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면 부산시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건 한순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고쳤을 것인가. 예. 이런 자정 능력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공천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40년 정치하면서 이런 전면적인 불공정을 처음 봤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전혀 저는 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광주가 아니고 차라리 용산에서 멋있게 어려운 곳에서 제가 분당을 선택하듯이 예. 그런 정치를 했으면 후배들한테 좀 더 멋지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천 관리에 관한 부분은요. 지금 어차피 공천 부분은 지금 내용을 겪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좀 마지막 전 대타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언론의 평가는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분당은 지금 제가 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 곳이고요. 예. 어쨌든 저도 좀 타협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타협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기회를 좀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회를 준다는 기회의 방식이 어떤 방식일 건가는 좀 본인들하고 좀 타협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또는 경선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청취자가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1765님께서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임종석 전 실장은 배제하려 하고 이광재 총장님은 왜 포용하라고 했을까요? 왜 임종석은 안 되고 이광재는 됐던 걸까요? 저는 임종석 실장도 공천을 해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일찍부터 저는 한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당이라는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긴 험지 중에 험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강원도지사의 현역 국회의원인데 제가 그 배지를 또 질 줄 알면서 간 거잖아요. 지난 선거 때요. 그런 헌신도 했고 이번에 분당마저도 나간다는데 저를 안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분당에 나간다고 했을 때 많은 그 동료 국회의원들은 왜 굳이 분당까지 나갔냐. 그냥 좋은 데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 강원도지사 선거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치인이 무슨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인이 희망을 파는 상인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없이는 청년들의 기회가 없는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정치인의 목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이제 임종석 성 실장도 본인이 예전 지역권 중성동갑을 고민할 게 아니라 좀 민주당에게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서 좀 희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그건 아니고 만약에 임종석 실장한테 그런 걸 요청한다면 좀 더 일찍 했었어야죠. 당에서. 너무 임박해서 했던 부분이 임 실장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임종석 실장이 지금 당에 재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재고 요청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낼 건지는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인 특히 이제 지도자의 희생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당 대표가 개항이라는 그래도 민주당에게 따뜻한 텃밭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 대표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 당 대표를 내려놓는 우리가 지금 계속 결국은 이게 충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 대표가 임기가 있는데 자꾸 당 대표를 내려놓으라고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보다는 불출마 선언 요구도 있긴 빨리 있더라고요. 저는 그 공동 선대위원장을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당의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그리고 중도층의 신임을 얻는 그래서 좀 우리 집토끼와 산토끼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 빨리 출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언론의 지금 분석이라고 할까요?
친노의 적자시잖아요. 이광재 전 총장은. 네.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당이었는데 이재명의 당으로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는 게 이재명 지금 대표의 목표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결국은 네. 그 강물이라는 게 한순간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우리 한강이라는 게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서 한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다음에 이번에 신진 세력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과연 이 신진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배우겠다는 사람도 많고 네.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배우겠다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것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그런 다양성이 있을 때 결국은 당이라는 게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도 시사했고 서른 의원 이미 탈당해서 무소속 연대 한 10석 정도 만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저는 탈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고요. 네. 또 탈당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네. 보고 네. 여기서 어떻게 타협을 하고 또한 새로운 모습이 민주당이 보여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네. 제가 다녀보면 예. 민주당 제발 좀 잘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탈당을 자제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탈당을 자제하는 게 당을 해서 낫다는 게 우리 이광재 전 총장의 제언인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이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예.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입당도 자유지만 탈당도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자들은 그걸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기회를 하던데요. 같이 만드는 것도 또한 이 정치의 임종 실장이 그랬잖아요.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럼 뭔가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좀 더 타협을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총선 전이든지 후이든지 내지 않을까? 과연 낼 것인가? 라는 저 의문도 좀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 전 대통령의 움직임. 저는 문재인 어떻게 할 거라고 대통령이 보세요? 결국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냉정한 국민들이 평가를 해달라. 예. 그리고 새로운 국정 기조를 만들어 좀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자. 이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너무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이시군요. 생각해요. 그리고 좀 평산 마을에서 편하게 사시는 대통령 예. 그리고 그걸 또 찾아가는 국민들. 그래서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불행함을 끝내고 좀 더 이 분열된 나라를 끝내는 그런 좀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앞서 언급하신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의 지난 20일에서 22일 자체 조사 내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8%였습니다.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이광재를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